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새벽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기자회견이 있었고, 거기서 나온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글래스노드의 이제 주간 데이터 자료가 나왔는데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이 비트코인 시장이 어떤 위치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이제 뺐거나 뺏기거나라고 적어놨는데, 글래스노드에서 나오는 온체인 데이터 자료를 보면은 내가 가진 코인을 이제 뺐거나 남의 거를 뺐거나 혹은 내 걸 뺏기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좋은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기자회견 내용을 한국은행에서 정리한 자료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얘기할 때 디스인플레이션을 갈 때 이제 순탄하지 않을 거다.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과정이긴 한데 순탄치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1월 고용지표가 이 얘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놀라울 정도로 견고했다. 뭐 50만 건 이상 이제 신규 고용이 채용이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고용이 엄청나게 이제 견고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파월 연준 의장은 이제 어쨌든간 디스인플레이션이 초입인데 이런 고용 지표가 놀라울 정도로 견고하기 때문에 이런 디스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션 줄어들고 물가 상승률이 결국 2%로 맞춰지는 게 이제 연준의 목표인데 이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2%에 근접을 하려면 올해가 아니라 내년이 되어야 가능할 거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하반기 이후에야 이제 지금 금리가 올라간 거를 이제 내릴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한 것과 같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준의 정책 기조에 부합한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해가지고 시장에서는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있었을 때 지금 비트코인 지표를 보면은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연설을 할 때 이렇게 가격이 올랐고 그 뒤에 또 이제 강력한 어떻게 보면은 긴축 혹은 이제 금리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또 하락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모두 다 소화해가지고 다시 가격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매크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다음에 다시 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해석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에 기자회견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고용지표 발표 이후에 첫 파월의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했는데 어쨌든 간 시장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어떤 상승의 분위기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CVD 자료인데요. 그 파월의 기자회견 이후에 지금 빨간 고래가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고 그러면서 이제 상승이 일어났고요. 뭐 좀 특이점으로는 보라고래가 지금 이제 다시 매수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CVD 자료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이제 고래들이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단기적인 방향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중장기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저와 함께 이제 얘기를 나누고 인사이트를 공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1월 달에 좀 재밌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제 업비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뭐냐면 업비트의 이제 방문 자수를 나타낸 건데 11월 달에 방문 자수보다 이제 10월, 12월 달에 굉장히 줄었죠. 이렇게 하면서 뭐 크립토 윈터다라고 하면서 줄었는데 이게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개미들이 개인들이 이제 매수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이 업비트를 키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1월 달에 업비트 같은 경우는 메이저 코인 말고 이제 잡 알트들이 굉장히 요등을 치면서 이제 BTC 마켓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을 어떻게 보면 좀 꼬시기 위해서 혹은 개인들이 이제 여기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뭐 방문자 수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글래스노드의 자료를 저희가 데이터를 분석을 해볼 텐데요. 뭐 지금 이제 위크 6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24,000불에서 22,000불에 이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기간 조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 지나가면서 지금 1월을 거의 보내고 있고요. 2월 달에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좀 제가 추종하고 있는 이런 트레이더들의 자료들을 좀 모아가지고 2월 달에 과연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이번 1분기에는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글래스노드에서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분석에서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뺏거나 뺏기거나 즉 중장기 투자자와 단기 투자자의 방향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제 리얼라이즈 프로핏이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단기 투자를 했을 때 이게 일주일 무빙이거든요. 단기 투자를 했을 때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 그러니까 실현 수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2020년도 초반 모습과 비슷하다. 즉 2020년도 초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의 시기였던 거잖아요. 그 시기와
이 리얼라이즈 프로핏이 굉장히 비슷한 단계에 이르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장 초기에 진입한 건 아닌가라고 하면서 물음표와 느낌표를 같이 띄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리얼라이즈 로스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실현 손실이에요. 손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만큼 실현 손실이 있었는지를 나타낸 자료인데 2022년도, 21년도에 보면은 이제 여기서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 손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손실 구간이 굉장히 이제 줄어들고 있다. 즉 이제 불장의 초입에 다가가고 있는 그러니까 리얼라이즈 로스 이제 이 부분 있잖아요. 요게 이제 베이스라인인데 이 부분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요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불장에 가까워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고요. 실제로 이게 지금 추세가 방향성이 지금 아래로 계속 내려가면서 이 리턴 투 더 사이클 베이스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요 부분에 이제 맞닿으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아까 리얼라이즈드 프로핏이나 리얼라이즈 로스를 봤을 때 이제 불장 초입에 진입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손실과 그 다음에 이제 이익의 그런 그 비율을 가지고 데이터를 나타낸 건데요. 이 같은 경우도 당연히 불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프로핏이 더 높은 그런 양수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그 뒤로는 이제 하락장에서는 요렇게 빨간색으로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요게 1월 달에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양수로 넘어왔습니다. 이 양수로 넘어왔다는 말은 늘 이제 반복 드리지만 이제 온체인 데이터상으로는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상승하기 굉장히 좋은 분위기에 이제 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가격 지표를 저희가 분석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이점으로 지금 이제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액신 리퀴디티라고 해가지고 한번 상승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 비율이 이거는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VC들이나 어떤 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시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과연 이 부분이 과연 이제 이 액실 리퀴디티와 같은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세를 더 살펴보면서 저희가 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이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됐든 간에 상승장의 초입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렇게 액션 리퀴디티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건 아닌지 저희가 한번 여기서 계속 이제 살펴봐야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근에 이제 24K에서 2K까지 내려왔잖아요. 제가 바로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과연 액실 리퀴디티 그런 포지션이 아닌가. 즉 이제 사람들이 고래들이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린 건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셀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데요. 지금 요 자리가 지금 봤을 때 그러니까 많이 오르지도 않았지만 이 내려가는 거에서 제한적이다. 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제 로우 밸류 리얼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요 부분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액션 리퀴디티가 아니고 지금 어쨌든가 상승장 초입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좀 더 시간을 보면서 이게 그 밑으로 향하는지 아니면 추세를 다시 전환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불장인 경우에는 여기 닿은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분장의 경우는 여기 내려간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하는 닿은 다음에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불장이라고 해가지고 늘 상승만 있는 게 아니라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상승 하락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닿아가지고 올라간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닿았잖아요. 이게 다시 이제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 추세를 저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으로는 지금 미실현 이제 손실과 로스의 그런 구간을 살펴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실현 손실이 아니라 미실현인 거예요. 본인이 이제 매수 매도를 했는데 팔지 않은 경우를 봤을 때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하락장 같은 경우가 각각 있었는데 이게 듀레이션이 157일이 있었고 요 하락장 같은 경우는 301일이 있었고 요 하락장에는 134일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로스가 나는 구간을 따졌을 때 2022년도죠. 이게 기간이 166일 있었다. 이 기간 동안 이제 손실이 있었던 구간이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드디어 이제 벗어나서 지금은 이익 구간에 다다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숏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은 이익 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조만간 이제 꺾일 거다. 내려갈 거다. 이제 손실 구간으로 다가갈 거다. 그러니까 이익 구간이란 말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매수를 하면은 돈을 버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팔 거다. 그래서 이제 다시 꺾일 거다라고 숏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이야기하는데 불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 언리얼라이즈 프로핏 로스 이 구간이 프로핏 구간이 계속 상승을 해요. 이 부분이 계속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게 과연 밑으로 가는지 계속 위로 가는지 위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이건 상승 가 이제 불장이 다가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와 함께 계속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걸 볼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숏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파는 구간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지점인 거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명심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꼭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두 장의 장표가 있는데 이게 리얼라이스드 캡 호들 웨이브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얼만큼 들어오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지표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불장이 되면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불장이 됐기 때문에 시장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새로 신규로 들어와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호들 웨이브가 80% 90%를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하면은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런 호들 웨이브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장이 오면 이제 올라가고 그다음에 불장이 끝나면 사라지고 불장이 올라오면 단기 투자하는 분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2021년도 요 불장 때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물려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코인에 관심을 갖게 되신 분들이 요때 많이 진입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요때 진입을 하셨던 분들이 계속 이제 신규 진입이 없다가 굉장히 특징적인 게 이제 2023년도 1월이 되면서 신규 진입이 늘어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이 말이고 이게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비트코인을 뺏거나 뺏기거나 코인을 뺏거나 뺏기거나와 같은 게 뭐냐면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이 비트코인을 이제 코인을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그 전 반감기에 계셨던 분들이 불장에 계셨던 분들이 이분들한테 이제 이걸 덤핑을 하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이익이 났어도 혹은 이제 뭐 그 다음에 로스가 났어도 넘기는 거거든요. 이 넘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 웨이브가 일어나는 건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이제 물려 있다고 하면은 일정 정도 구간이면 이제 넘길 거잖아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이 이제 돈을 버는 거죠. 이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버텼지만 그 다음에 이제 오면 이제 자기보다 플러스가 되면 이제 아쉬움만 바로 이제 던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장기 투자, 단기 투자가 장기 투자가 더 스마트하고 단기 투자가 더 이제 뭔가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희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고 이 불장에 그러니까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진행이 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고점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투입이 없음에도 이제 코인 시장에 남아 계시는데 이런 분들 중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영상에서도 다음번 불장에 이런 분들이 물려 계신 분들이 다음번 불장이 진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진짜 부자가 되는 그런 지점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상상에 올라가면은 그런 지점이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진 코인을 비트코인이나 뭐 알트코인들을 다음번에 새로 들어오는 분들한테 뺏기지 않기.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이익 지점에서 굉장히 잘 팔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 자료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과 똑같은 게 이 단기 투자와 장기 투자 이런 것들을 이제 봤을 때 지금 보면 불장이 오면은 장기 투자하셨던 분들이 다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게 없어집니다. 지금 뭐냐면 불장이 오기 때문에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불장이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본인의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근데 잘 던져야겠죠. 이제 자기가 뭐 가는 구간이 있는데 조금 올랐다고 던지면 저희가 플러스를 많이 못 보잖아요. 이런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할 때 저희가 이럴 때 공부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략을 잘 세우는 게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크립토를 통해서 자산을 퀀텀 점프를 하느냐 못 하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기회가 분명히 다가오고 있고 이 기회를 저희가 어떻게 살릴지를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되고 저와 함께 그런 것들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부해야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불장이 오니까 지금 단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장기 투자자분들이 이제 다 넘겼잖아요. 근데 불장이 끝나면 이거 비자발적 장기 투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장기로 가지고 계신 분들. 불장이 끝나면 하락장에 이런 장기 투자, 롱텀 홀더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지금 하락장에 롱텀 홀더들이 굉장히 많은데 불과 요만큼 올랐다고 1월 달에 이만큼 많이 파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식으로 불장을 저희가 맞이해야 되는지 비자발적 장기 투자는 나쁜 게 아닙니다. 전번 불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현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 불장이 왔을 때 저희가 어떻게 이걸 자산을 늘려나갈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전략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면서 내가 가진 코인을 뺏거나 뺏기거나 이런 영상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